지금 시장의 추세가 더 관망해야 할 단계일지 아니면 물량을 축적해야 하는 단계일지 투자자들의 핵심에 대한 물음,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대장인 비트코인 추세부터 체크해볼게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8월 초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부쩍 힘이 빠져있는 모습으로 정고점 길목인 7만 달러는커녕 이제는 6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어려워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모습은 7월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죠. 그리고 차트에서의 움직임이 확대 상승 쐐기 구조를 정의하고 있지만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BTC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큰 BTC 보유자들의 보유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고래 보유량의 30일 변동률은 2월 6%에서 현재 1%로 감소했는데, 일반적으로 1000개에서 1만 개의 BTC를 보유한 주소의 보유량이 3%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신호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TC를 계속해서 축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매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영구 보유자들의 총 잔액은 매달 39만 1000 BTC의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13,265 BTC를 전송한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 BTC의 가치는 약 7억 8,2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앞서 8월 14일 마운트곡스는 약 19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33,140 BTC를 두 개의 새로운 지갑으로 이전하며 또 한 번 큰 움직임을 보였고, 이 중 111.3 BTC만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OKX와 바이낸스로 이동했는데, 이는 채권자 상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죠.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7월 5일 이후 마운트곡스는 비슷한 목적으로 비트스탬프, SBI VC트레이드, 크라켄 등의 거래소에 61,670 BTC를 재할당했고, 현재 마운트곡스가 보유하고 있는 BTC는 약 79,186개이며 이는 약 46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거래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거래에서 이동한 13,265 BTC 중 유통될 수 있는 것은 1,265개에 불과하기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시장 지표 역시도 현재 강세 추세를 암시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분석가들은 잠재적인 숏 시키지를 예상하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이들은 2023년 3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에 도달한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의 낮은 펀딩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연구소와 펀딩 금리는 평균 마이너스 수준인 반면 미결제 약정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공격적인 공매도를 시사하기에 구조적으로 숏스퀴즈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하락에 매매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 가격 급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채굴 부문 역시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해시 비율의 30일 및 60일 평균을 모니터링하는 크립토 퀀트의 해시 리본 지표는 최근 해굴자들의 매도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고, 동시 해시 레이트는 초당 638 XIC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러한 회복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가격 상승에 선행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기에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ETF 추세 살펴볼게요. 현재 미국 상위 헤지펀드의 최대 60%가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는 5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치인데,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전통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관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태로, 자세하게는 이들 펀드 중 2분기 동안 매도한 펀드는 없었으며 많은 펀드가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여기서 시타델 인베스트먼트,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마리너 인베스트먼트,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가 2분기에 주식을 더 많이 추가한 회사들 중 하나이고, 미국의 상위 25개 등록 투자 자문사 중 13곳이 현재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캠브리지 어소시에이츠, 하이타워 어드바이저, 모네타그룹, 크레셋 자산관리와 같은 일부 업체는 비트코인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기관들은 비트코인 노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로써 2분기에만 비트코인 비중을 보유한 등록 투자 자문사의 수가 18% 증가했죠. 더불어 비트코인을 보유한 헤지펀드의 수는 46% 증가했으며, 이는 주요 금융 업체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헤지펀드의 경우 60%까지 급증한 것은 5월
5월 이후 8% 증가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증가거든요. 5월 기준 헤지펀드의 약 52%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으며 포트폴리오의 평균 2.1%를 비트코인에 해당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열정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소식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대장인 비트의 시세적 움직임은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간 꾸준히 매수를 해왔던 장기 투자자들은 멈추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며, 마운트 곡슨 매도 역시도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또한 시장의 많은 기관들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긍정적 소식으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파트너십을 맺었고 7개 대륙에서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리플은 미국 SEC와 계속된 소송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파트너십과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미국의 지역에서도 상당한 추진력을 보였는데, 미국 기업들은 규제 문제 때문에 리플의 기술을 채택하는데 주저하고 느린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 기술을 받아들여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죠. 여기서 먼저 남미 지역은 리플과 함께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특히 CBDC를 주목할 만하죠. 예를 들어 콜롬비아 은행은 리플 플랫폼에서 CBDC를 테스트했고, 또한 리플은 브라질 중앙은행 서버 협회와 협력하여 결제, 토크나 재무관리에 중점을 두고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금융 부문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죠. 또한 유럽도 리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또 다른 지역인데, 리플은 클리어 정크션과 협력하여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했으며, 금융행위감독원의 교제감독하에 진행되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은 유럽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테스트와 배포를 위해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선택했고, 독일의 디지뱅크는 리플이 인수한 디지털 자산 보관 회사인 메타코를 자사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리플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생태계 확장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SEC와의 소송도 마무리가 됐으니 미국에서도 활발한 생태계 확장이 진행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리플은 현재 전 세계 정부나 금융기관에 채택되고 활용되어 가면서 미래의 필수적인 금융 자산이 되어가며 미래 전망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기에 이 점 매우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